1997년 토론토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집니다. 당시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애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도너번 베일리와 200m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애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마이클 존슨의 150m 대결이었는데요. 100m가 주종목인 선수와 200m가 주종목인 선수가 두 종목의 절반인 150m에서 대결을 펼친 거죠. 이들이 이런 대결을 펼친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바로 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가를 가려내기 위함이었죠. 보통 총알탄 사나이 혹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는 칭호는 100m 종목의 선수들을 칭하는 말인데요. 이 두 선수는 어쩌다 이런 대결을 펼치게 된 걸까요? 이 대결의 시작은 당시 미국에서 유명한 MBC 스포츠 캐스터였던 이 남자 밥 코스타스의 한 코멘트에서 시작됩니다. 코스타스는 애틀란타 올림픽 100m 종목에서 9초 84로 세계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한 베일리가 아닌 200m에서 세계 기록을 무려 0.4초나 단축시킨 19초 32로 금메달을 차지한 존슨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100m 우승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는 칭호를 코스타스는 왜 200m 우승자에게 쓰게 된 걸까요? 당시 코스타스가 주장한 논리는 이랬습니다. 존슨의 200m 기록 19초 32를 절반으로 나누면 100m를 9초 66에 주파한 것인데 이는 베일리가 세운 100m 세계 기록인 9초 84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타스는 종목 간 차이점을 다 배제하고 그냥 산술적으로 기록을 반으로 나눈 논리를 펼친 거죠. 실제로 코스타스의 논리대로라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칭호는 100m가 아닌 200m 선수들이 가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존슨과 베일리뿐만 아니라 역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200m 선수들의 기록을 반으로 나눈 게 100m 선수들의 기록보다 대부분 빠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것은 200m 선수들은 실제로 100m를 두 번 뛰는 것처럼 두 번씩 스타트를 하는 것도 아니며 이미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후반 100m를 달리기 때문에 단순히 100m 기록에 2를 곱한 기록보다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슨이 세운 200m 세계 기록의 구간 기록만 보더라도 처음 100m를 뛰는데 10초 12가 걸리지만 후반 100m는 9초 2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저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는 100m 선수들에게 주어졌고 이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럼 코스타스의 논리를 들은 베일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베일리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육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떠들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베일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불리지 않는다고 100m 세계 기록이나 금메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100m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하필 자기 차례에서 바뀌는 거니까요. 하지만 베일리의 생각과 달리 코스타스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먼저 존슨의 코치였던 클라이드 하트는 당연히 존슨이 베일리보다 더 빠르다고 주장했고 미국 내 언론에서도 베일리가 아닌 존슨에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기사들이 작성되었죠. 거기다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100m에서 베일리와 200m에서 존슨과 함께 경기를 뛴 아터 볼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100m에서 우승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내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캐나다인들도 이 논란에 대한 불만을 표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불만은 존슨이 미국 선수이기에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자국 육상 선수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역사를 부정하고 캐나다 선수를 내려깎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급기야 한 캐나다인은 미국 언론 매체인 USA 투데이를 통해 텍사스주 달라스에 존슨을 먹이는 베일리의 고향인 오크빌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합니다. 이때 이 광고를 위해서 당시 35,000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캐나다인들이 후원을 해준 덕분에 무리 없이 광고비를 지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또한 계속해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베일리가 한 인터뷰에서 세상 어디에도 100m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없다. 시속 24마일로 달릴 수 있는 선수는 나 말고 없다 라고 얘기하자 존슨은 나는 100m에서 시속 28.7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베일리는 입을 열기 전에 자신이 배틀 말을 진심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맞받아치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선수들의 신경전이 고조되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방식을 택하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죠. 그 해결법은 바로 아주 단순하게 100m와 200m의 절반인 150m 트랙을 직선주로 75m, 곡선주로 75m로 구성해 대결을 펼치자는 거였죠.
이 대회를 구상한 마젤란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두 선수에게 참가만 해도 각자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하고 승자에게는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넣게 됩니다. 베일리와 존슨은 만약 자신이 이긴다면 1초에 1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될 수 있었기에 대결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6월 1일 약 3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기의 150m 레이스가 시작되었죠. 총성이 울리고 전력 질주하기 시작한 베일리와 존슨. 베일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존슨이 다리를 붙잡으면서 멈춥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베일리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된 순간입니다. 허무하다고요? 네, 저도 보면서 허무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곡선 코너가 끝나고 직선주로에 들어선 뒤 존슨이 허벅지를 붙잡으면서 허무하게 경기는 14초 99를 기록한 베일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경기 직후 베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일리는 존슨이 부상 때문이 아니라 자기한테 질까봐 도중에 멈췄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존슨은 공식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Next question. 결국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를 가리기 위한 150m 레이스는 찝찝한 결과만을 남긴 채 두 번 다시 개최되지 않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존슨이 진짜 부상이었는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지만 이날 입은 부상 때문에 이후 대회에도 출전을 하지 못했기에 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만약 지금 세계 어디에서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모든 이들이 주저없이 이 남자를 얘기하겠죠. 누군가는 그런 칭호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기에 이런 대결까지 펼쳤던 것 아닐까요? 100m 1위 베일리와 200m 1위 존슨의 세계의 150m 레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